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날 또 뵙게 됐습니다. 시장 연초부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그냥 박살이 났죠, 박살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그냥 거쳐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오늘 잠깐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겁먹고 지레 이렇게 좀 근심을 더 키워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지나면은 어쨌든 간에 또 다른 기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요즘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하면서 굉장히 좀 어리둥절하고 이게 도대체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이제 시장 한마디로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거래소에서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로 매수를 했고요. 덩달아서 반도체 소부장들 반등이 좀 나왔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골파기가 나왔어요.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저점을 깨는 그런 골파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종목 상담 이후에 강의를 할 텐데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번 시장의 어떤 큰 뷰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매매 관련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또 시장 이야기도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해성 TPC요. 해성 TP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120원에 30%예요. 네, 해성 TPC를 8,1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8,610원입니다. 감속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4%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장에서.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성 TPC 그 8,120원에 30% 비중이시네요. 지금 뭐 네네. 수익권이시고요. 동종목이 어떤 뭐 한우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예, 일단은 그 종목을 그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좀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그냥 그 차트적인 측면으로 그냥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일단 그 매수가는 어쨌든 요 언저리 요런 자리가 되고요. 그 요걸 좀 더 넓혀서 보면은 매수하신 부분은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오늘 양봉이 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긴 자리를 이렇게 좀 보면은 현재 위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자리죠, 이렇게 딱 교차되는 선이. 자, 여기 고점 한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 한번 솟구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가격은 그냥 딱 보시다시피 딱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의 매물소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시장이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내리꽂고 있는 과정에서도 얘는 거꾸로 이렇게 좀 올라왔고요. 그만큼 시장보다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82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잖아요. 820억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수익의 기대치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종목은 딱 요 자리 한 9,000원을 좀 넘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요 단계별로 해서 계속해서 매물을 막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어떤 그 재료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재료가 나왔다면은 820억짜리 소형주니까 굉장히 급등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과하면은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동종목 그러니까 최소형주를 그 접근을 하실 때에는 내가 이걸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막 먹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지수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시장과 결을 달리하는 종목이 물론 초과 수익이 상승해서 날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너질 때 더 세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소형주를 접근해서 그 매매의 어떤 툴로 보시면은 짧게 이렇게 끊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이 앞서서 본 자리, 지금 현재는 요 앞에 있는 요 자리가 요 지금 9,000원 요 중반쯤, 9,000원 중반쯤에 매물이 또 포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본다면은 9,000원에서 9,500원 그런 자리에서 30% 비중이면은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이에요. 소형주에. 그러면은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분할해서 또 그 이상 보는 이 위에 선, 그러니까 만 한 500원 정도 요런 자리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쫙 올라주면은 한 9,000원에서 9,500원 정도에 뭐 10% 단위로 분할 이익 실현을 하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또 분할 이익 실현.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에서 팔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성 TPC 우선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9,000원에서 9,5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싶으면 그때는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 게임즈요.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7,040원이고요. 네. 이 비중은 45%요. 27,040원 매수가의 비중 45%이신데 자, 오늘장 종가로는 24,200원이거든요. 매수가 부근까지 좀 더 올라올 여력이 있을까요? 카카오 게임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뭐 많이 내려서 사신 건가요? 네, 그렇죠. 자리도 괜찮아 보여서 음. 뭐 적자도 아닌 것 같아서 네.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또 내려가네요.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뭐 동종목의 그 매수가 부근을 보시면은 27,000원이면 딱 요 자리예요. 그 선을 딱 그으면은
여기 그 한번 솟구쳤다가 이렇게 솟구치고 내려오고 솟구치고 내려오고 솟구치고 내려오고 하면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요 자리 가격대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더 넓게 길게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추세 하락이죠. 그냥 추세가 그냥 무너진 자리. 그리고 여기서 또 받쳐줘야 되는데 또 한번 무너진 자리. 자 그러면은 낙폭이 정말 세가지고 한번 반등을 실현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이 바닥 자리 있잖아요. 요거 이 앞에 요 자리가 최저 바닥이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22,850원이네요. 그리고 오늘 24,300원이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기 부분에 터치가 되고 나서 한번 요런 반등,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응을 하실 때는 지금 요 박스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가격이 맞고 떨어진 자리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을 매수한 가격 27,000원을 강한 어떤 그 강한 돌파 양봉과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그런 돌파 양봉,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로 확 들어올리는 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질질질 흘리면서 약한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무너뜨리는 자리,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일단 많기 때문에 요 앞자리 있잖아요. 요 앞에 23,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2,850원이니까 요거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깬다. 요거를 22,85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깬다 하면은 그 골파기라고 나와요. 골파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지를 할 것 같은 이런 비추세 구간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중바닥을 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개인의 심리하고 다르게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바운딩을 해도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빼고 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중 45%는 굉장히 비중이 많다. 그래서 반등이 오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이 몰빵 수준의 그런 뭐랄까요,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반등을 주면은 좀 비중을 여기서 바로 반등을 주면은 한 26,000원 정도 그런 자리가 또 이제 형성이 될 텐데 26,000원 정도가 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를 일단은 줄이시고 부담을 좀 내려놓고 보시는 게 현재 시장의 부분하고 좀 맞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깬다. 이거를 22,850원을 종가 기준으로도 깬다라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절반은 축소하시는 게 오히려 이 정신 건강에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게임주 자체가 사실 사이클을 또 많이 타고 이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요,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게임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종목 같은 경우 어쨌든 아래로는 22,850원 종가 기준으로 무너질 때 절반 손절, 마음이 아프더라도 절반 손절하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6,000원 정도 부근이 왔을 때 26,000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 자리예요. 수급선이 걸려있는 60선이라고 하죠. 이 60선을 탈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강하게 탈환을 못하면 또 저항으로 걸려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최악의 가정에 있을 때 내가 과연 비중과 현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6,000원 정도 됐을 때 절반 접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26,000원에 절반을 했는데 바로 또 올라가 버려요. 27,000원, 28,000원 그런 자리로 요 고점 부분까지, 요 고점이 27,600원이네요. 이런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나머지를 좀 살려서 추세 지지를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선 종가 기준으로 22,850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대폭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들어봤고요. 상방으로는 26,000원까지 반등 준다 싶어도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장중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매일같이 장중의 시황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네, 현대 BNG 스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000원이고 네. 비중은 100%에 거의 뒀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매수가 18,000원에 비중은 100%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또 마침 딱 18,100원입니다. 비중이 100%이시다 보니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네요, 그렇죠? 예. 최근에 사신 거죠? 사실 작년에 5월달에 샀었는데. 작년 5월달에요. 예. 그리고 100% 몰빵을 하시고 지금 계속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예. 자, 동종목이 작년 5월 달이면은 그냥 예. 단순히 딱 보면 요거 급등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급등하고 나서 예. 요 눌림목 자리, 요 자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가 결국은 뭐니까 완전히 급등을 한번 했다가 요런 자리죠, 여기. 급등했다가 예. 눌리는 자리. 또는 이제 여기서 중간에 따라갔다가 여기 한 번 더 솟구치는 자리에서 매도를 못 하시고 이렇게 쭉 예. 내려온 자리.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8,000원이면 딱 선을 그어보면 여기죠. 여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지난해 하반기 동안 계속 이렇게까지 하락을, 그러니까 11,000원까지 하락을 하는 걸 견디시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본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뺄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일단은 그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보면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기를 추세 이탈을 해놓고 추세 하락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이런 부분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요 자리 10,000원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저점이 안 깨지고 이거를 지켜내면서, 그렇죠? 지켜내면서 지난해 그 10월 달에 급락하고 나서 시장이 터닝하는 시점, 거기에 결을 맞춰서 같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일단 여기서 추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죠. 그렇죠? 이 추세가 최바닥을 찍고 또 저점 이런 자리 이렇게 하면은 이걸 연결해서 가면은 결국은 여기서 또 하나의 추세선을 하나 또 건다면은 똑같은 평행선으로 이렇게 근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은 지그재그 또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서 또 이걸 맞고 내려온다 해도 이 추세 채널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가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는 여기에 이 자리는 이 앞에 있는 걸려있는 매물들을 이렇게 소화시키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눌림목이에요. 21선 눌림목의 지지. 그러면은 요 아래쪽까지 하단으로 잡힌다고 해도 한 16,500원, 17,000원에서 16,500원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요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바운딩을 준다 하면은 뭐 이 고점이 되겠죠. 2만 원과 2만 1,000원, 또 2만 2,000원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100% 몰빵을 하시고 지금까지 또 견뎌 오셨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선 있잖아요. 단기적인 예. 지지선. 그러니까 16,500원, 종가 기준으로 16,500원을 만약에 안 깬다라고 하면 일단 보유를 하시다가 요 자리 한번 넘어가는 자리가 이제 1,000원 단위로 저항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그림을 하나 또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1,000원 단위로, 그러니까 19,000원짜리 요 앞에 19,000원짜리 걸려 있는 매물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에는 또 2만 원짜리가 또 걸려 있고요. 그리고 2만 1,000원 요 자리는 굉장한 매물이 이 앞에서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뚜렷한 어떤 재료나 이슈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급등이 나와주고 하면은 땡큐하고 거기서 또 1년 고생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또 한번 수익으로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100% 비중은 사실 굉장히 좀 뭐 위험하다. 그나마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런 종목을 사신 거는 굉장히 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1년 고생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5월부터면 거의 한 8개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아직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제 한데 올랐다가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제가 볼 때는 1,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전후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현금 30%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토대로 좀 기다리시면은 굉장히 좀 더 좋은 기회가 좀 도래가 될 겁니다. 예. 네, 우선은 8개월가량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19,000원부터는 1,000원 단위로 또 매물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유의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선 ENT요. 인선 EN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2,800원에 비중 80%요. 네, 매수가가 12,800원에 비중 60%이시고 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종가로는 7,290원입니다. 지금 네,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비중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12,800원에 80%. 예. 몇 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한 거진 3년 다 돼 갈 거예요. 그렇죠. 아마 21년도에 그 시세가 온 것 같은데 아, 진짜. 한숨이 되게 좀 아무튼 기운 내시고 일단 동종목이 그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 그렇죠? 예, 예. 재활용인데 과거에 사실 20년도, 21년도에 그 상승을 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굉장한 전망이 있는 그런 그 산업이다 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이룬다 막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런 그 뜻에 또 이렇게 또 상승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난 18년도 그러니까 여기가 20년도에서 이런 자리가 한번 나왔었죠. 이걸 좀 더 넓게 한번 볼게요. 이 시세의 흐름을 주가의 궤적을 한번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20년도 코로나 급락 이후에 한번 확 이렇게 오른 이런 자리죠.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자리가 요거예요. 요거 제가 파란 선 거는 자리 12,8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21년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더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래요. 상대적인 위치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14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왔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어떤 전망치를 가지고 급등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20년도, 21년도거든요. 이때 당시에 리포트가 사실 18년도, 19년도 요 자리 있잖아요. 요때도 그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그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망을 장기 성장, 그러니까 폭풍 성장, 매출과 이익이 폭풍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 18년도에 1,700억 매출이고요. 그리고 239억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9년도 1,800억 그리고 2,000억, 2,400억, 2,30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뭐 290억, 480억, 뭐 419억, 332억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실적이 좋았던 시기 20년도에 매출이 2,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89억이면 매출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한 25%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주가를 보면 20년도에 가장 실적이 좋았어요. 그럼 20년도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여기죠,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으니까 내년도 기대치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슈팅을 주는 자리 여기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은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높이를 보게 되면은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제 높이를 한번 볼 텐데 자 실적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실적이 좋은 자리가 여기가 이제 5,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예요? 15,000원까지 오른 거죠. 다이렉트로 15,000원까지 그냥 올라간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자리는 여기죠. 요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셨는데 네. 그게 거꾸로 폭풍적인 어떤 그런 성장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으면은 주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 뒤에 조정이 멈추는 선이 1차적으로 멈춘 선이 여기가 됐겠죠. 일단은. 그리고 또 여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멈추는 선이 요 11,000원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일단은 요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게 지지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되고 또 요런 자리가 나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뽀그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 뽀그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골파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중요한 지지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계속 11,000원이 그 뒤로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때 22년도부터 해서 다시 또 23년도 지금 접어드는 요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실적이 다시 급하게 턴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전환 포인트, 실적의 모멘텀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오지 않는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21년도에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또 쪼그라들고 작년, 그러니까 22년도에 또 300억대로 쪼그라들고 이번 분기를 보게 되면은 23년도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3분기까지 공시한 자료에 보면은 그닥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거를 되돌릴 만한 어떤 그 점프업 해주는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동종목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단 기술적으로 80% 비중을 이제나 저제나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끌고 오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 단계는 매도의 자리는 아니고 예. 일단 여기서 골파기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자율반등 영역으로 이제 접어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동종목이 결국은 이제 끌고 가시다가 제일 중요한 선 이제는 8,000원이에요. 8,000원. 이 8,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7,290원이지만 이 8,00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를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8,000원에서 엄청난 또 지지고 볶고가 있을 텐데 그거 마찬가지로 그냥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실적도 못 내고 쪼그라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성장이라는 명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으니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 8,000원을 넘어가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9,000원, 10,000원 가장 강력한 그 부분이 11,000원이에요. 그래서 12,800원이니까 일단 좀 기다리면서 보시면은 이 자리가 주식이라는 게 진짜 껍데기 회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서 좀 가다가 또 요런 자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결국은 언제다 딱 그렇게는 뭐 누구도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허접한 회사가 아닌 이상은 좀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그 부분을 한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요? 일단 8,000원 정도에서 8,000원 네. 정도에서 80% 비중이니까 한 10% 정도를 자르시고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8,000원, 9,000원, 8,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 10%씩 비중을 한번 줄여보세요. 10%씩요? 예. 그러면 현금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이 변하니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또 종목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8,000원에서 비중을 10%에서 줄이면서 들고 갈까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일단은 갖고 계신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8,000원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2만 원에 30%요.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30%이시고 오늘 종가로는 14만 4,600원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2만 원에 30% 비중,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방산주 중에 일단은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렇죠? 넘버 원이죠, 방산에서. 근데 14만 9천 원 갔는데 못 팔았습니다. 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자, 일단은 오늘 현재 종가가 14만 4,500원이에요. 그렇죠? 4,600원. 근데 14만 9천원 갔는데 못 파셨다. 그 네. 아쉬움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예,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앞에 있는 고점이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이 여기 12만 원 여기예요. 여기 그죠? 네. 여기인데 여기가 15만 원을 계속해서 넘을 듯 못 넘고 요 두 번에 걸쳤고 요번에 한번 터치 또 터치예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장기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수주도 많고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그동안 쭉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솟구쳤고 또 박살이 났다가 또 한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시 원위치가.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여기서 바로 팍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30% 비중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한 15만 원 부근 한 번 더 터치가 나오면은 거기서 네. 절반 정도 한번 줄이시고 그리고 또 돌파해서 나가면은 10,000원 단위로 또 이렇게 쪼개서 분할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좋아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부딪힘이 있고 하니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15만 원을 강하게 뚫는 돌파가 나오면은 10,000원 단위로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실현을 해도 좋겠다. 아무튼 1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벽이에요. 위로는. 그렇게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이렇게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지난주에는 좀 시장한테 화를 냈지만 오늘은 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지화자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바라봐도 될까요?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오늘 하루 뭐 잠깐 반짝했다고 뭐 방실방실할 필요는 없고 시장은 아무튼 간에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이 시시각각에 변하는 이 주가에 너무 반응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조정이잖아요, 조정.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조정이 과연 완전히 그 엑시트, 그러니까 막 도망가야 되는 조정인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보고 추이를 좀 봐야 되는 조정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 2022년도처럼 뭐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뭐 큰 폭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전체 글로벌 경기가 막 죽어 들어가는 그런 거면은 바로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겁을 주는 그러한 양상이지만은 사실 오늘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무엇이 두려운가, 그거예요. 지난주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폭락을 할 때는 기회다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달려오던 증시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서 생각보다 더 강한 그런 하락을 맛을 봤어요. 특히 엊그제 대음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대량으로 그 매도를 한 날, 장대 음봉이 떨어진 날, 그날은 사실 굉장히 그 피곤에 지친 그런 하루였죠. 하지만 우리만 그랬죠. 그날 이제 복합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노란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정상적인 어떤 수급의 이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있었다. 뭐 그냥 금방이라도 막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날 어떤 루머들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동시다발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은 대만을 칠 경우에 TSMC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 공급망이 붕괴가 된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공급망 훼손 때문에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훼손 때문에 모든 산업이 올스톱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1년도, 22년도 작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재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찰나에 뭐 대만을 침공한다? 야, 그럼 또 반도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공급망이? 그런 루머가 이제 또 돌면서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2,500 이하는 우리나라 지금 지수 밴드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PBR 이게 PBR이에요. 자, PBR이 밴드가 1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1이 2,700입니다. 자, 그리고 1.2 정도가 최고치예요. 그리고 0.8이 최저치입니다. 이 0.8이 지난 10월 달에 2270포인트 찍을 때가 이 0.8에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그냥 하셔라. 지수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0.9 아래부터는 자, 쪼개서 매수를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면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서 그냥 올라가는 그 지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0.88. 자, 어제 종까지 오늘은 2,475잖아요. 2,475니까 한 0.9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2,500이 0.9인데 2,475면 0.89. 뭐 그 정도 근소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0.9라는 이 자리 아래. 자, 지난 10월 달은 이 0.9가 2,400레벨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0.9가 2,500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업들이 몸집이 실적을 다 내고 보니까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간 거예요. 우리 시장 전체적인 부분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극단적인 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배터리가 골파기가 나왔어요. 골파기가 나오고 반도체는 고가놀이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흘러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고요. 그럼 이 반등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고가를 뚫고 나가는 그런 반등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잠시 머물다가 또 한 차례 빠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시점이다.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무엇이 두려운가? 2440은 0.88이다. PBR. 이거는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0.8까지 내려가는 그런 자리를 구경을 했었잖아요. 그럼 요번에 0.8 자리는 자, 지난해 10월에 2270 요게 0.8 언저리인데 요번에 자리는 235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0.9 레벨 이 아래에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잖아요. 규모가 작잖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못해요. 양시장을 다 합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전자행이라는 그 이슈가 있었어요. 자,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곧 중국이 막 칠 것 같은 그런 중국, 대만. 자, 대만 증시가 신고가예요. 신고가. 대만 증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신고가 부분이에요. 그냥.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난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의 그 기간을 단 10년 만에 거의 최고치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39,000, 니케이 지수가 39,000이 89년도에 39,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36,000포인트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 올라가려면 약 10%도 채 안 남았어요. 이 완전히 사상 최고가가. 자, 얘네가 최저점을 찍은 게 2012년 10월이에요. 자, 정확히 33년 동안 내리 하락하던 증시가 2012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2023년이죠. 작년까지. 자, 요거를 꼬박 10년 만에 이거를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계속해서 무슨 뭐 막 그러는 나라조차도 지금 신고가예요. 우리보다 시가총액을 추월했어요. 어제 TSMC가 4분기 실적 발표, 작년 한 해 동안 35조 벌었다고 해서 10%짜리 급등이 나왔죠. 자, TSMC 시총이 800조에 육박합니다. 800조. 어마어마하죠. 불과 3, 4년 사이에 삼성전자하고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자, 그런데 우리는 3,316포인트를 찍고 오늘 2,474포인트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입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PBR 밴드로 봤을 때 1.0과 1.2 그리고 0.8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굉장히 큰 골디락스 장세가 왔을 때 1.2까지 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어떤 이상 그 수급이 나타났을 때 0.8까지 갑니다. 이 안에서는 그냥 요 부분 우리는 이 천정을 돌파를 못하죠. 지금 아직 25%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니까 거꾸로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35% 정도가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지금 대만은 5% 정도 남으면은 이제 뭐예요? 사상 최고가. 자, 미국 S&P 뭐 다우, 나스닥 사상 최고가 이제 거의 뭐 그냥 계속 달려가죠. 자, 유럽 같은 경우 독일, 뭐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뭐 그런 쪽도 전부 다 사상 최고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예요. 자, 극단적인 어떤 수급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수급이. 자, 저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반도체고. 자, 코스닥은 배터리예요. 자, 근데 코스피 반도체인데 지금 AI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AI 반도체. 그런데 삼성전자 아직 사상 최고가 못 남았죠. 그렇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 못 넘었어요. 그 외에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자, 근데 배터리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급등 이후에 오늘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에코프로가 골파기가 나왔어요. 골파기 첫날이에요. 골파기 첫날. 자,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가 얘는 고가놀이, 얘는 바닥을 박박박 기다가 골파기. 그렇죠? 자, 배터리는 개인이 많이 갖고 있고 반도체는 기관하고 외인이 갖고 있는데 특히 기관. 그렇죠? 작년 하반기 이후에 수급이 굉장히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계속 돼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 공매도.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 배터리죠. 배터리. 그래서 오늘은 이 배터리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코스피는 사실은 여기 이 자리 2550 요 자리 요런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사실은 반등 그리고 2600 정도의 V치고 잠시 내려왔다가 전체적인 뷰가 크게 없었으면 요거를 다시 한번 넘는 2700 이상 그런 부분을 봤었는데 여기서 요 부분 때문에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뷰는 이 훼손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V자로 가는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서 확 올려치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여기서 또 부딪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요 자리 한 2,500에서 2,550 요 사이 언저리 요 자리가 오면은 현금이 없는 분들, 현금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소한 현금 30%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 올라갈수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한번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주식은 항상 올라가는 가능성보다 항상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내려갈 수 있을 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심리를 가져갈까.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 하고 보유 그냥 그건데 자, 결국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부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뿌려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 왜? 지금 현재 수급의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그리고 제가 보는 뷰는 미국은 3월부터 해서 2분기 정도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무너질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미리 맞은 거죠. 미리 맞은 거예요. 다른 아무런 적 없어요. 환율 급등,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들은 달러 환산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해지를 하고 주식으로 매도한다.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선물로 해지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인덱스가 들어오면서 들고 날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왔다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때처럼 계속해서 해주면은 이런 부분이 물론 가겠지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 2,500 이상, 2,550 그 사이에서는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일단 현금 30% 정도는 일단은 확충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가 반짝반짝 된다고 이거 언제 가서 계속 이제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렇게 보는 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고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요 자리 요거를 이렇게 거 보면은 자 급락을 했다가 급등해서 내려왔다가 지지하고 나서 요 자리 있죠.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의 부근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넘버 1, 2는 배터리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자 그러면 얘들이 오늘 골파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골파이가. 자 그동안 밋밋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밋밋하게 이렇게 기대감을 줬다가 결국 어때요? 이거를 한번 에코프로가 오늘 앞에 11월 1일 날 저점 59만 원을 깼어요. 그동안은 굉장히 밋밋하게 움직이던 종목이 오늘 저점을 딱 깨고 나서 장중에 화들짝 해버리니까 거기에 반발 매수세도 엄청나게 들어오죠.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이. 자 그러면 얘들이 죽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반등을 주면은 여기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 땡큐 하고 더 해주는 게 맞다. 왜? 2분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좋게 하지만은 지난해 3월 달에 SBB 그 사태 있을 때 거기에 유동성을 공급한 돈의 만기 연장이 3월이에요. 근데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이거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유동성이 약간 축소가 되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봐서는 소비가 결국은 미국은 소비 성장인데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지금 뭐 3월에 한 대 했다가 어쨌다 하면서 그 이후에 결국은 돌아나가는 텀이 한 번의 충격을 받고 가는 게 2분기 정도.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러면 같이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거꾸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꾸로 견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노란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자, 성장주는 한 번에 죽지가 않아요. 자, 외봉 하나로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건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이 구조 성장구였는데 저기서 고점 대비 딱 64% 빠졌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반등이 나서 쌍봉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늘 장중 저점이 딱 64% 빠졌어요. 물론 이 앞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64% 빠진 적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9년도에 71%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신고가 또 눌림, 신고가 눌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주는 외봉에서 끝나지 않는다. 외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골패가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은 변동성을 주고 신용매물 다 털리게 하고 개인의 믿음 없는 그런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개인의 물량들 그 물량이 털리고 있다. 그 과정이 지나면은 여기서 충격파가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터리 가지고 너무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현금을 마련해서 매수 타점을 보는 슬슬 이제부터 이제 슬슬 한번 더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시간이 또 없다고 자꾸 이제 말씀이 하시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짧은 요 시간에 전달이 이렇게 많은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아무튼 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즐기시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간 20분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못다 나눈 이야기 또 마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성 TPC 9,000원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 나가보자 들어봤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잡아준 이 상하단 라인 터치 시에는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 BNG 스틸은 19,000원부터는 매물대가 부담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